사업자를 잘못 내면 창업 관련 정부 지원 사업? 절대 못 받습니다. 실제로 기관에 창업 자금을 신청을 해서 5천만 원까지 부여가 났는데요. 그런데 마지막에 창업이 아니라서 못 준다라고 하더라고요. 야, 정말 억울하더라고요. 사실 이런 안타까운 사연의 주인공은 바로 제 친구입니다. 그 친구는 5천만 원까지 승인을 기대하고 사업을 계획했지만 다 물거품이 되었죠. 창업 여부를 확인 안 하신다면은 대표님께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아직 사업자를 내기 전이거나 이미 사업자를 내신 분이라면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제 친구처럼 승인이 나고 떨어지는 일이 절대 없을 테니까요. 사업자를 내는 형태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개인이든 법인이든 상관없이 본인 명의로 대표자로서 처음 사업자를 낸다면은 그건 무조건 창업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안 보셔도 좋습니다. 보통 창업 여부를 따지시는 분들은 기존에 사업을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많이 신경 쓰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시는 것처럼 창업 기업에게는 세금부터 무상 지원, 융자, 바우처까지 정말 다양하게 지원해 주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사업자가 창업인지 아닌지 아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보시면은 창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표인데요. 기업의 형태에 따라서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면 되는데, 이것만 보시면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설명에 앞서서 가장 먼저 단어를 정리할 건데요. 동종, 이종, 창업일, 과점주주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세세분류 코드 번호 5자리가 모두 일치하면 동종이라고 하고요. 이종은 공종이 아닌 업종이 이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자리가 세분류까지 같고 다섯 번째 세세분류부터 달라도 이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추천을 드리는 거는 세 번째 자리까지는 같고 네 번째 자리부터 다른 사업을 사업자 등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니면은 아예 다른 코드로 창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창업일인데요. 창업일은 개인 사업자랑 법인 사업자랑 다른데요.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한 날을 개인 사업자의 창업일로 보고요. 법인 사업자는 법인 설립 등기일을 이제 창업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점 주주인데요. 주주 또는 유한 책임 사원 1인과 특수 관계인이 소유하는 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조금 말이 어렵죠. 조금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리면 법인 주식을 50% 초과하여 갖고 있는 사람을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단어를 정리해 봤고요.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 중에 먼저 개인 사업자를 기준으로 볼 건데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사업자든 법인 사업자든 처음으로 사업자를 내는 경우는 창업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빼고 기존의 개인 사업자를 갖고 있는 사람이 새로운 사업자를 만들었을 때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를 볼 거예요. 그래서 기존 개인 사업자를 유지할 수도 있고 폐업을 할 수도 있겠죠. 기존 개인 사업자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개인 사업자를 창업하는 경우에는 창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개인 사업자를 유지한 상태에서 새로운 법인 사업자를 만듭니다. 이때 이종 창업으로 한 경우, 즉 기존과 다른 업종의 법인 사업자를 내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이 하고요. 동종업종으로 창업을 했을 경우에는 단독 또는 친족, 여기서 친족은 배우자, 배우자도 이제 사실혼 포함하고 6촌인의 혈족 및 4촌인의 인척을 얘기합니다. 이 친족과 합하여 주식을 50% 이하를 갖고 있고 최대 주주가 아니면은 창업이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50%가 넘거나 최대 주주면 창업이 아니겠죠. 자, 이번엔 개인 사업자를 폐업한 경우를 보면은 개인과 법인 사업자 둘 다 같고요. 개인 사업자를 폐업하고 새로운 개인 법인 사업자를 내면은 이종으로 사업자를 내게 되면은 창업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동종으로 창업했을 경우에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폐업 3년을 초과하고 부도나 파산은 2년 초과한 후에 설립하면은 창업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폐업을 3년 미만, 그리고 부도 파산 2년 미만에 같은 업종으로 사업자를 내게 되면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법인 사업자인데요. 기존의 법인 사업자를 유지하고 또 폐업하는 경우가 있겠죠. 먼저 유지하는 경우에 개인 사업자를 창업하게 되면은 이종 창업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고 동종의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인 사업자를 창업한 경우에는 자회사 여부와 과점주주 여부가 이제 나뉘는데요. 자회사 여부의 경우에는 법인 주주, 임원 포함해서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하면은 창업이 아닙니다. 기존 법인의 주주가 새로운 법인의 주식 50%를 초과하여 갖고 있으면은 안 된다는 거죠. 즉, 그것보다 아래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과점 주주 여부의 경우에는 다른 법인의 과점 주주가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하면은 창업이 아니다. 인데요. 기존 법인 주식을 이미 50% 넘게 갖고 있는 주주가 새로운 법인의 50%를 넘게 갖고 있으면은 창업이 아닙니다. 아마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우실 건데요. 제일 안전한 거는 두 법인 합해서 주식을 100% 미만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 이게 아마 요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기존 법인 사업자를 폐업하고 나서 개인 사업자를 창업했을 경우에는 이종 창업이면은 이제 창업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법인 사업자를 폐업하고 새로운 법인 사업자를 만들었을 때인데요. 이거는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창업 여부 기준표에는 나와 있지가 않아요. 제 뇌피셜이라는 점 참고하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존 업종이랑 다른 업종인 이종 업종으로 창업하게 된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할 것 같고요. 동종으로 창업을 할 경우에는 폐업 3년 초과, 부도 파산은 2년 초과여서 사업자를 냈을 때 창업으로 여겨질 것 같습니다. 자, 번외적인 내용인데요. 개인 사업자에서 타인으로부터 상속이나 증여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기존에 받았던 사업자의 업종과 다른 업종으로 운용을 하면은 이종 업종이기 때문에 창업에 해당하고요. 같은 업종으로 동종으로 운영했을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이나 타인이 음식점을 하던 가게를 그대로 받으면은 이 동종이기 때문에 창업에 해당하지 않겠죠. 그리고 법인에서 회사의 형태를 변경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회사의 형태 변경이라 하면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협동조합의 형태로 변경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경우에 기존 사업자와 이종 업종을 운영하면은 창업에 해당하고요. 동종 업종을 운영하면은 이제 창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개인 사업자를 운영하다 보면은 여러 이유로 법인 사업자로 바꾸는 경우가 있는데 이 포괄 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 전환은 개인 사업자의 창업자 지위 승계에 해당한다고 해요. 이 부분은 세법이나 상법상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보통은 법인 사업자로 포괄 양수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좀 편하실 겁니다. 자, 이렇게 배워봤는데요. 간단하게 문제를 풀어보면서 배운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첫 번째로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철물점을 그대로 받아서 사업을 하십니다. 자, 이 경우는 당연히 창업이 아니죠. 같은 업종을 그대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제조업인 개인 사업자를 유지하고 있고 새로운 도소매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요거는 창업에 해당하죠. 이종 창업. 그리고 소프트웨어 법인 사업자 지분 60%를 가지고 있고 새로운 제조법인인 사업자를 지분 100%로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창업일까요? 아닐까요? 창업이 아닙니다. 요거는 이제 과점주주 여부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제 창업이 아니죠. 마지막으로 제조업인 개인 사업자를 아버지에게 상속받아서 새로운 컨텐츠의 개인 사업자로 운영을 합니다. 이 경우는 창업일까요? 아닐까요? 창업이죠. 이유는 기존의 개인 사업자를 상속받은 업종과 그리고 새로 만든 사업자의 업종이 완전 다른 업종이기 때문에 창업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대부분 새로 만든 사업자 업종 코드와 기존에 있는 사업자의 업종 코드가 다르면은 창업으로 인정을 해준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창업 여부 기준표를 보시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를 한번 정확하게 판단해 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알아본 것들이 현재는 기억이 날 수 있겠지만 나중에 설립하실 때는 기억이 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다시 찾아서 볼 수 있게 구독이랑 좋아요까지 해 놓으시면 필요하실 때 꺼내서 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산업 분류 코드에 따라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지원 사업에 포함될 수도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창업부터 이점을 가져가면서 사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 창업을 할 때 신경 써야 되는 것들, 그리고 다양한 지원 사업의 지원 가능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테니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편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념부터 간단한 문제풀이까지 창업 여부에 대한 다양한 경우의 수를 확인해 봤는데요. 기존에 사업을 하셨던 분이 새로운 사업자를 내실 때 이 내용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아까운 정책 지원들을 놓치지 않죠. 그리고 혹시라도 잘 모르시겠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에도 좋은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업만사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